안녕하세요. 로 시작하면 안 되겠다. 나비계곡 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작가님의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오랜만에 콘텐츠 좋아요랑 또 오랜만에 또 합방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재미있는 주제, 캐릭터에 관한 주제나 뭐 이런저런 재미있는 주제에 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뭐 정말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는 채널에 계속 나와주셔서 아니, 맛있는 거 얻어 먹었거든. 덕분에 빨대 딱 꽂아갖고 계속 쭉쭉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질문이 몇 개 없어요, 사실. 네. 엄청 짧네요,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예, 그래도. 그래서 요거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건 아마 이런 얘기 분명히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 채널에서 그건 뭐 아주 옛날이었던 것 같아서 여기서 새롭게 아주 새로운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저도 하면. 지금 제 옛날 주제들 다시 하고 있거든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이제 나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장이 사실 괜찮아요. 국문학과를 나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문장 같은 거는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좀 지금의 이런 좀 좋은 문장이 나왔는지. 일단은 글 많이 안 써보신 지망생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는 되게 적극 추천드리는 게 필사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제가 이제 국문학과는 사실 그렇게까지 글 쓰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황토라고 해서 아예 글 쓰는 대학교 동아리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필사를 꼭 추천을 해가지고 필사를 해봤거든요. 물론 그때 이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김영하 작가님 소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순문학 위주로 필사를 하긴 했지만, 당연히 단편 소설 필사를 하셨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는 장편도 해봤어요. 근데 끝까지 다. 아니, 중간에 하나 포기했어요. 절반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실제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이제 그냥 써보면은, 특히 처음 많이 안 써보신, 글을 많이 안 접해보신 지망생 분들이면 도움이 꽤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특히 문장을 제가 이제 여러 피드백이나 이렇게 받아봤을 때 그냥 문장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 많이 안 써봤으니까. 맞아요. 그냥 약간 좀 말이 안 되게 쓴다거나, 좀 너무 어색하게 쓴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필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단편 소설 필사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승우, 뭐 구효서 이런 작가분들 했는데, 그때 저는 좀 놀란 게 우리는 읽으면서 알아서 접속사를 넣고 있던 거예요. 그분들 소설에는 접속사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뭐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읽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넣는 거예요. 네, 생략된 것들 많아요. 특히 주어 생략 같은 것도 맞아요. 자세히 보면은 주어가 없어요. 맞아요. 순문학적으로 특히 그 주어 생략을 어떻게 하는 거가 얼마나 좀 맛깔스럽게 하는지가 약간 실력의 척도 느낌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웹소설에서 굳이 그 정도의 스킬이나 이런 거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웹소설 필사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고 계실 웹소설 필사하시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 할게요. 이거는 처음 웹소설을 쓰는 지망생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처음 신작 구상하실 때 스토리가 먼저인지, 그러니까 스토리와 설정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주인공 캐릭터가 먼저 나오는지, 그게 한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먼저 초반에 어그로를 끌만한 소재라든가 초반 스토리를 먼저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주인공을 먼저 그 다음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면 전 캐릭터 쪽에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도 캐릭터 위주로 더 말이 되게 스토리를 바꿔요. 왜냐면 처음에는 스토리가 떠오르지만 캐릭터를 이제 형성을 하고 만들고, 특히 이 캐릭터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왜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릭터가 막 스스로 막 움직인다, 막 살아 움직인다. 되게 멋지게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캐릭터의 성격이 처음에는 정해지지가 않네. 나중에 이 캐릭터를 만들고 나면 이 캐릭터 성격상 이 스토리는 절대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이게 말이 안 돼. 얘가 되게 점잖고 얌전한 애였는데 갑자기 열혈물 주인공처럼 막 바뀌어야지만 이 스토리가 개연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순간, 이게 딱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릭터가 스스로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짜는 플롯이 있는데 그쵸. 얘는 이 플롯대로 움직일 애가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거 뭐 플롯을 갈아치워야죠. 캐릭터가 그렇죠. 없을 그렇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캐릭터를 바꾸 네. 아니면은 캐릭터한테 뭐 좀 심리적인 충격 같은 걸 준다거나 아니 이런 행동을 해야 될 만한 당위성 같은 걸 부여하면 되는데 보통은 작가 입장에서는 그냥 플롯을 바꾸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글 쓰다가 얘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시켰어요. 막 이상한 제약을 걸어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댓글에 갑자기 뭐 욕 같은 게 올라온다든지 그쵸. 그런 약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거 어거지처럼 예, 보이게 되는 억지 그런 거예요. 전개여서. 억지처럼 보이게 딱 되는 억지 그런 게- 고구마 전개 막 이런 말 올라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은 설정, 어그로 끌 소재를 먼저 떠올리시고 그렇죠. 소재를 먼저 그다음에 떠올립니다. 캐릭터. 근데 캐릭터가 또 내가 떠올린 플롯이랑 안 맞으면 플롯을 그때 수정하는 거죠. 초반에는 근데 웬만하면은 초반에는 스토리를 더 위주로 삼습니다. 왜냐면 초반엔 캐릭터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캐릭터 설정을 좀 바꾸면 돼요. 그런데 25화만 넘어가도 주인공 캐릭터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극초반이 아닌 이상해야 캐릭터 위주로 가지만 초반에 예를 들어 한 25화까지는 스토리 위주로 전개를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이건 같습니다. 좀 진짜 꿀팁인데요. 그러면 신작 구성하실 때 결말까지 같이 염두에 두는지. 이제 작가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결말은 개뿔 한 내일 쓸 것도 생각을 잘 안 해요. 저는 쓰면서 생각하는 편. 저는 그래도 결말은 대충 이런 장면으로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년 만에 귀환한 플레이어라는 작품을 잡을 때 240 몇 화쯤에 그때쯤에 사탄이라는 악마를 잡거든요. 네. 걔가 원래 최종 보스였어요. 원래 제가 생각하는 그래 얘가 최종 보스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 너무 그렇죠. 완전히 요게 좀 잘 나와서 네. 그래서 갑자기 늘리래요. 그래서 이제 좀 늘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회야 같은 걸 쓸 때도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결말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결말을 미리 생각을 많이 안 해두고 가는 게 되게 뭐 생각을 해둬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 두고 가는 이유가 실제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랑 구상할 때랑 실제 쓰기 단계에 들어갔을 때랑 아예 달라져요.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상했던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실제로 쓰면. 근데 구상을 너무 많이 해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상한 시간이 아까워서 이걸 구상한 게 아까워서 이걸 안 바꾸려고 해요. 이게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얘기를 드릴 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비유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정글이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정글이라는 포지션이 처음에 자기가 정글 동선을 짜잖아요. 여기에 갔다가 뭐 블루를 먹고 뭐 칼날부리 먹고 뭐 어디 바텀을 찌르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낸 걸 그냥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더 좋은 정글러인지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미드가 갑자기 안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뭐 탑이 안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그때 맞춰서 동선을 수정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정글러일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후자를 얘기할 겁니다. 더 그걸 바꿔가는 게 유동적으로 바꿔가는 게 더 뛰어난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플롯이나 결말에 대해서 이걸 너무 세세하게 짜두면 쓰면서 상황이 바뀌는데 그거를 못 맞춰가요. 아까우니까. 내가 생각해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이걸 억지로 다시 내가 생각해낸 걸로 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안 짜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정글러를 예로 드셨는데 즉흥적으로 지금 탑 가야 된다 해서 갔는데 가서 둘이서 더블킬 당하고 그다음 다시 나와서 또 미드 갔는데 또 더블킬 당하고 갱승사자가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썰에는 빨리 연재 중단. 빨리 슬래시 누르고 F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빨리 가야지. 욕도 좀 치고. 그것도 빠른 판단이야. 성적이 너무 망한 것 같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연재 뭐 유료화 단계에서 연재 중단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뭐 무료 단계였으면은 뭐 적당히 얼른 끄자. 작품을 이제 새로 써본다거나 아니면은 유료화 단계라고 할지언정 성적이 안 나오는데 내가 처음 막 구상한 스토리가 뭐 400화, 500화 막 이렇다고 거기까지 쓰는 거는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되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되게 존경하지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상업 작가로서는 수익이 거의 제로인 상태로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한 막 150화 완결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화 완결 이런 식으로 좀 조기 완결이지만 조기 완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밖에 그럴 없겠죠.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퀄리티가 떨어져도 아무도 그걸 몰라. 거기까지 읽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써. 어차피 아무도 몰라줘. 네가 망했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 그렇지. 예.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다 이제 감동받았어요, 저 지금. 김독자 같은 사람 하면 만나면 이제 나중에 예. 막 혼나고 막 이러는 거지. 걱정하지 않으시고 좋습니다. 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캐릭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캐릭터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매력 포인트 같은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캐릭터의 갭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계. 이거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주인공 캐릭터의 매력이야 어느 정도는 좀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능동적이고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뭐 능력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매력도는 생각한 것보다 좀 오히려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웹소설 보다 보면 주인공이 좀 비슷해 보이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좋은 주인공의 상이 대체로 비슷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히로인과의 관계라던가 다른 인물, 히로인이 비단 아니라고 해도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갭, 예를 들어 막 근육질, 무락부락한 남자인데 뭐 뜨개질 좋아한다거나 그 뭐 갭이 이런 식으로. 갯모애를 말씀하시는 갯모애,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일 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캐릭터가 왠지 좀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근육질 남자가 뜨개질 한번 나왔다고 해서 계속 그 뜨개질 막 강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뇌절이죠. 네. 그렇죠. 그냥 한두 번 웃음 삼아서 보여줘도 굉장히 그 캐릭터가 살아있고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약간 만년풀에서 촉수를 무서워하던 거 그것도 비슷하죠. 촉수를 무서워하는 건 그건 갯모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에 대한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최강자인데 그렇죠, 그렇죠. 촉수만 보면 벌벌 떠는. 그렇죠. 그런 거라던가 뭐 여기서 나오는 메인 히로인 한설아라는 캐릭터가 되게 얀데레적인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근데 주로 그렇게까지 어렵게 막 극단적으로 짜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가 되게 싸늘했던 캐릭터가 오늘 수고했어. 뭐 이런 거 막 한마디 딱 해준다거나. 맞아요. 요런 식의, 요런 식의 그냥 그 정도만 넣어줘도 이 캐릭터가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오히려 주인공은 전형적인데 지금 그렇죠. 주인공 말고 주변 캐릭터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이 소설을 읽을 때 그 관계에 몰입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뭐 늙은 할아버지랑 어떤 남자가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은 별로 그냥 감흥이 없는데 그 늙은 할아버지가 사실 사부였었고 걔가 뭐 제자였다거나 아니면은 좀 몸 아프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 제 진짜 친할머니라거나 뭔가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알고 있는 그 관계들로 했을 때 느낌이 확 달라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은 이제 저기 뭐냐 히로인 2명이 나온다고 쳐봐요. 히로인 2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히로인 둘 다 조금 약간 외형이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길 수는 있잖아요. 이러면 그냥 히로인 2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둘이 자매 관계야. 한 명이 언니고 한 명이 동생이야. 이러면 여기부터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 여기부터 갑자기 맛있어진단 말이야. 그래? 이러면서 이런다거나 요즘 소설에선 잘 안 쓰이지만 일본 서브컬처 쪽에서 많이 쓰이는 쌍둥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세트 뭐 이런 굳이 뭐 반드시 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여튼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들 간의 인물 간의 관계를 만들어두면 예를 들어 주인공도 그 캐릭터 만날 때 얘가 뭐 동생이었다거나 뭐 자기 혈연이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몇 년 전에 잃었던 소꿉친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그냥 생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 이런 것보다 좀 더 독자들한테 와닿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전문가셔서 그런지 예시들이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제가 조금만 더 위기로 가면은 이제 자매가 아니라 오케이. 채널 문 닫을 뻔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럼 캐릭터
캐릭터 이름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세요? 캐릭터 이름을 정할 때 이거는 좀 꽤 꿀팁일 거라고 오, 생각해요. 예. 저는 그 캐릭터의 아이덴티티 같은 걸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전작으로 썼던 말령회에서는 거기에서 아이리스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 아이리스라는 캐릭터가 7개, 무지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얘가 눈이 약간 무지갯빛으로 변하거든요. 이제 그 능력을 쓸 때. 그러니까 아이리스에 그냥 무지개랑 좀 연관지어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칼리드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칼리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걔가 영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떤 나라 말이죠?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방법을 들어갑니다. 챗 GPT를 켜.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뭔가 영원이라는 것과 키워드가 있어. 그러면 영원이라고 쳐. 그리고 그거를 20개 혹은 30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줘. 한글 발음을 표기해줘. 딱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거를 여러 개 국가 언어로 쫙 나오잖아요. 보통 아랍 중동 쪽 언어로 가거나 이런 것 쪽으로 가면 포르투갈어 막 이런 거 가면은 우리 다 몰라 거기 애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고도 어감이 좋은 거를 거기서 뽑아서 딱 그 캐릭터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근데 뭐 정말 그 정도 이름에 의미를 부여할 정도까지의 캐릭터가 아니라 좀 단역이다. 이러면은 그냥 그 캐릭터를 묘사를 해보세요. 뭐 남자, 금발의 양아치인데 어울리는 이름을 알려줘 라고 하면 금태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 알려줘요. GPT가 GPT가 다 알려줍니다. 그런 느낌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건 알려줘요. 좀 좋은데요? 되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김강찬 뭐 이런 식이면은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인상이.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줘요. 오, 좋은데요, 진짜?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이름의 뜻 같은 걸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한번 써보는 방법도 있고요. 좋네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히로인이 매번 여럿이 나오잖아요, 작품마다. 근데 설정이 좀 전작이랑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겹치는 게 많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그러면은 겹칠 텐데 어떤 스타일의 캐릭터가 주로 겹치나요? 저는 일단은 자주 겹치는 캐릭터가 일단 상냥하고 그리고 좀 약간 헌신적이고 가슴이 큽니다. 주로 특정 부위가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캐릭터분들이 상냥하고 헌신적이고. 그렇죠. 이제 내 마음에 뭔가 그게 들어와 있는지 그런 캐릭터들이 거의 매 작품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츤데레? 흔히 말하는 츤데레. 이 캐릭터는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작품을 좀 재밌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네, 작품의 좀 볼륨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티키타카 이렇게 싸우는 맞아요. 듯한 대사가 느낌. 많아지잖아요. 그런 그렇죠.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츤데레 캐릭터라던가 좀 이런 캐릭터가 아까 얀데레도 말씀해 주셨죠. 얀데레도 저는 거의 모든 작품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얀데레 캐릭터도 되게 좀 좋아하는 얀데레 캐릭터는 개그씬으로 확실히 넣기가 좋아요. 제 취향인가? 하여튼 뭐 어쨌든 되게 얀데레 캐릭터 근데 재밌다니까요. 얀데레 캐릭터 맞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인공 잤다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막 문자 막 400개 와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씬 같은 거 넣으면은 재밌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츤데레는 문자는 안 보내지만 실제 만났을 때 그렇죠. 이제 막 티키타카 하면서 아이 뭐 네가 어쩌고 이 쓰레기 자식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둘이 티격태격대는 장면 요런 거랑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올렸었는데 이게 이 히로인의 특정 부위의 크기가 인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있어요. 진짜. 아니 이게 있다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그 캐릭터의 인기가 아니라 아예 소설의 인기를 올려버린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왜냐면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냥 대충 넣으면 되잖아. 이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이쪽 계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작은 캐릭터를 찾기가 어렵죠. 그런가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크거나 작거나 둘 중 하나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라고 이거 제가 그러면 그렇군요. 이거는 여기 이쪽 아니 나비계곡님 채널에 가시면 거기 지금 있어요. 검증된 거예요. 저도 사실 결과입니다. 검증된 그 영상 결과, 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검증된 거면은 뭐 무조건 해야죠. 그쪽으로 팔 사람은.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캐릭터 얘기 주로 했으니까 그럼 플롯을 짤 때는 네. 플롯이라고 하면 초반 플롯 말고 이제 한 100화 정도 썼을 때 네. 플롯을 짜실 때 어떻게 짜시는지. 저는 보통 그 에피소드, 지금 제가 쓰는 에피소드랑 다음 에피소드까지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네. 보통 그 에피소드를 살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내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를 제일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되게 일정한 흐름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 지금 웹소설에서는 흐름도 중요한데 그 한 화 한 화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가 되게 후킹이 있어야 되니까. 네,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다음 화를 어느 지점에서 끝내야 재밌을지 이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똑같이 A부터 뭐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똑같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서 어떤 지점에서 끊고 어떤 지점에서 임팩트를 줘야지 좀 더 재밌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후킹에 대해서 연구를 그렇죠. 많이 하신다. 사실 전체적인 플롯, 흐름보다는 그날, 그 다음 화, 한 화의 플롯을 제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짧네요. 그렇죠. 생각할 게. 짧지만 임팩트가 강해야 되니까 노력은 많이 해야 되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짧게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막 앞에 당장 정말 내일 뭘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스토리가 없을 때가 있긴 합니다. 예. 이제 그럴 때는 말했잖아요. 가슴 캐릭터를 넣어 일단 넣어. 그다음에 둘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제 작품 보면은 이렇게 막간 파트라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쉬어가는 파트라고 이제 되게 예. 히로인이나 이렇게 뭐 주변 캐릭터랑 꽁냥꽁냥거리는 장면이 있는데 다음 에피소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뉴스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그렇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꿀팁인데요? 그렇죠. 이제 대충 뭐 없어. 뭐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같이 넣고 이제 같이 그냥 뭘 해. 그러면 됩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관계를 발전시키면 안 돼요. 이게 차근차근. 이번에는 뭐 손만 잡았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연애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저는 그렇다 이거죠. 왜냐면 예. 저는 워낙 그런 소설을 쓰다 보니까 예. 그 히로인 캐릭터랑 뭐 손잡고 뭐 키스한다거나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 번 쓸 수 없잖아요. 같은 장면을. 그렇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히로인을 늘려. 그러면 같은 거를 다른 애한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은 히로인 캐릭터가 갑자기 생긴 적도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보다는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캐릭터가 쓰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데 싶어가지고 넣은 캐릭터는 꽤 많습니다. 야,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네. 그러니까 굳이 로맨스가 없는 장르여도 이 꽁냥꽁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 쪽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장면을 그때는 보통 이런 거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상태 체크라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 정리 같은 거? 그런 파트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뭐 지금 이 세계에 침입을 막으려고 해요. 마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느 스토리까지 왔을 때 당장 뭐 생각나는 게 없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정도의 힘을 얻었어. 뭐 스킬 A, B, C, D 뭐 이런 걸 얻었고 근데 아직 뭐 마왕을 무찌르기에는 뭐가 모질라니까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캐릭터가 정리하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정리하다 보면은 작가가 정리하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인공의 무력 수준을 알려주는 건데 물론 이 파트가 재밌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독자들한테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있다.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 소설 쪽 보다가 보면은 자기 막 스킬들 막 쭉 이렇게 막 보면서 좋아 이런 스킬을 얻었군 이러면서 이거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에피소드 같은 게 꽤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생각이 잘 안 나서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은 다음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가 꽤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웹소설도 그런데 옛날에 일본 만화들 많이 볼 때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중간에 수련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수련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길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우리나라 소설 특징인데, 우리나라 소설은 무협을 제외하고는 수련으로 뭐 얻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수련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얻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갑자기 각성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거 플롯 짜는 건 진짜 아주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에피소드들을 짤 때 이제 비슷한 장르들을 계속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에피소드 이거 쓰려는데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전작에서 비슷한 에피소드 썼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쓸 때 약간,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독자보다 저는 작가가 훨씬 빨리 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보고 쓰면서 보고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독자들은 그냥 이런 갑다 하고 보고 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가가 더 질려요, 같은 에피소드를 쓸 때. 근데 이게 이때 작가가 느끼는 좀 자괴감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오래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나를 계속 답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잘하고 싶어, 더 뭔가 괜찮은 걸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아예 안 나요. 막 머리가 하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작가님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게 생각날 때까지, 새로운 게, 그러니까 좋은 거라기보다는 다른 게 생각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면서 생각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건 내가 모자랐다, 네, 그래서 같은 걸 쓰는 편입니다. 같은 걸 쓰면서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해보려고 이제 제 나름의 뭔가 개그씬 같은 걸 새로 넣거나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건 안 겹칠 수가 없고 굉장히 흡사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면 할수록.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뭐 회사원 나오는 거 몇 개 썼는데 좀 비슷해지더라고. 회사가 그렇죠. 너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회사의 그렇죠,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뻔한 게 계속 나오고.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제 배경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해결될 때도 있는데, 나중에는 재미를 주는 포인트 자체가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장르를 바꿔도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때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뭐 혹시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 있어요? 일단은 콘텐츠 좋아요 모두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뭔가 재밌는 말, 재밌을 것 같은 말, 저도 이제 작가님한테 궁금한 점 이제, 있어요? 그럼요. 이제 그래요? 그걸 이용해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숨겨요. 이게 장점이에요. 일단 계속 현실에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판이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치고. 어떤 날은